반갑습니다.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한 2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출장도 굉장히 많았었고 해서 2달 정도 쉬다가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첫 번째 시즌에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고요. 굉장히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는 좀 소파에서 편안한 분위기의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만큼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부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쯤은 만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완전히 슈퍼스타더라고요. 한때는 이제 연매출 수십억대 회사의 대표셨다고도 들었고, 이제 또 정작 본인 통장 잔고는 20만 원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사연까지 같이 접했는데요. 밤마다 이제 대리운전까지 하시면서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포리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준영 대표님, 저희가 직접 모시고 같이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에서 비즈니스 관련된 컨텐츠 만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그만 사업 같이 하고 있는 포리얼이라고 합니다.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포리얼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이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닉네임을 아무 생각 없이 지었어요. 이게 뒤에서 이제 끼워 맞출 때는 뭐 진실된 컨텐츠를 만들고 제가 뭐 그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퍼렐 윌리엄스라는 그 가수거든요. 굉장히 중학생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 퍼렐 윌리엄스가 퍼렐이라는 발음하고 그 포리얼하고가 비슷하다 보니까 본인의 시그니처를 항상 포리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팬이어가지고 포리얼로 뭐 게임 닉네임부터 항상 하다가 유튜브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리얼로 했거든요. 네. 뭐 항상 그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제 뒤에서는 제가 진실된 컨텐츠를 만들려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몇만 정도? 지금 22만 명을 찍었다가 네. 제가 작년에 좀 육아휴직처럼 네. 좀 쉬느라고 네. 영상들을 안 올리니까 이제 구독자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1만 8천 명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다시 올려야죠. 오늘 계기로 많이 다시 올라오기를. 네. 그리고 또 수십억 매출도 발생시키시는 이제 회사의 대표시기도 했었고, 이제 포렐 윌리엄스 같이 좀 힙합 음악 이런 것도 좋아하셨으면 이제 손목이나 뭐 이런 장신구 같은 것도 하시거나 스포츠카도 타실 것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소박하게 아웃빗을 하고 오셨어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헝그리합니다. 저희 구멍가게 사장님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마지막에는 뭐 통장 잔고가 2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사업이 이렇게 잘 됐는데 잔고가 어려우셨던 이유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는 아마 생활고를 겪는 대표님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을 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처음에 사업을 했던 게 대학생 때 정말 돈이 없는 상태,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 이제 그 실버 사업 시장을 보고 한국에다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저 사업 모델을 진행을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아이템을 짰었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운이 좋게 이제 그 사업 아이템을 좀 좋게 봐주신 어른들을 만나서, 그때는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그런 체력과 정신력과 그리고 뭔가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무식해서 용감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대학생 신분에서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CEO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차는 어떤 일종의 뽕 같은 것도 있어요. 야, 나는 이제 CEO야. 내 친구들 또래들은 다 지금 취준하고 있거나 그런데 사업한다고 애들이 막, 야, 너는 사업하는 사장님이야 이렇게도 이제 해주고, 빈털털이지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는 그래 이런 거 같아요. 사람들이 명예가 있으면 굶어도 그 명예 때문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유복하고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였지만 그 순간에는 되게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면서 사실 또 배우고 깨달았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운이 좋게 좀 또 VC 투자 같은 것들이 연결이 잘 돼서 이제 10억의 VC 외부 투자를 받았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초반에 받았던 이제 개인 주주분들과 VC 기관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주주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 구조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VC는 어떻게든 이제 저의 경영권을 방어시키기 위해서 네. 이분들의 일부 이제 지분을 회수하면서 좀 정리를 시키려고 하고. 근데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막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하면 사실 여기서 욕심 내려놓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나는 안 팔 건데로 가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거의 분쟁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그 문제 해결을 되게 잘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럴 역량까지는 없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뭔가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하기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그 공황장애가 왔어요. 야. 그때 이제 나이는 28이 돼서 이제 말이었고 친구들은 이제 막 뭐 대기업 취업해가지고 막 급여 잘 받고 막 하는 친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나가야 되나 난 여기에 올인했는데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9이 되고 제가 5월달에 도저히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주주총회에서 이제 대표이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고 나왔었죠. 네. 지금에서야 뭐 얘기하면은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활에 되게 이제 잘 자리 잡아 있잖아요. 예. 이게 회사가 보리얼님이 이제 생각하셨던 대로 잘 굴러갔으면은 사실 요것들이 이제 몇 년도 좀 더 앞당겨져 가지고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좀 그런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너무 풀어야 될 문제가 많긴 했었어요. 뭐 주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어려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치적인 것들도 많이 얽혀져 있고,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사업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을 내면은 건강보험료가 있고 네. 잘 유심히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장기 요양보험료가 있어요. 네. 그 건강보험료의 10%를 따로 빼서 재원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이 되면은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받거든요. 1등급에서 5등급 이렇게 있고 내가 치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치매 특별 등급이 있고 그럼 이제 그 등급에 맞춰서 한 달에 요양비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너무 뭐랄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뭐 요양보호사 아는 아주머니 한 분 있는데 그냥 붙여서 했다고 치고 돈 그냥 받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버리는 거고, 네. 아니면 내가 아줌마 부를게 와서 하고 나 30만 원 뭐 이렇게 돌려줘, 현금으로 해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시장이었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우가 정말 안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이 일은 굉장히 고되지만 뭐 시급이라든지 돈을 버는 그 급여 자체도 굉장히 낮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막 뭔가 명예나 그런 존경을 받는 직업도 되지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어찌 보면 뭐 일종의 가사도우미처럼 취급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네. 그렇고 시급은 너무나 낮고. 네. 그러니까 전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시나. 음. 이거 말고도 훨씬 돈 더 잘 벌면서 대우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근데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분들이 그 당시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명감이 많으셨고, 뜻이 있어요. 왜 그 사명감이 생겼냐 하면 본인의 부모님이 뭔가 그런 이제 질병을 겪다가 돌아가셔서 본인이 이제 간병을 하다 보니 이 일이 너무 내가 이제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 계실 때 잘 못했었다, 이런 어떤 부채감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로 이 시장이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직업인데 보니까 이거. 그 당시에는 그냥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유니폼을 다 만들어서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냥 막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네. 집에 방문하시면은 당연히 그런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 요양보호사라고 딱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유니폼을 만들자. 네. 그래서 유니폼 다 전체 지급. 음.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어르신하고 상담할 때도 시간표를 다 보여드리면서 집에 와서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될 거고 어떤 영역에 이제 요양이 들어갈 거고 지금 어르신 건강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제공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미리 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선생님조차도 집에 가서 뭘 해야 될지가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좀 설거지 쌓였는데 설거지 좀 해주세요 하면은 설거지하고 쉬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제 시장이었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바꾸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이게 보호자분들의 인식, 어르신분들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도 이걸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난이도의 사업이 아니었었고, 그쵸. 제가 아니었어도 그 뒤에 또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제가 뭐 그걸 하다가 이렇게 이제 대표이사를 놓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걸 못했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저는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벅차다는 걸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 쭉 듣다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20대 뭐 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28 뭐 때. 사실 그 나이 때 이 정도 일을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뭐 후회도 있으시겠지만 또 좋은 경험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사실 저희 구독자들도 그렇고 2030 분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뭔가 예. 새롭게 하려고 하고. 근데 대표님처럼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하시고 사업을 먼저 시작하신 케이스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신 케이스인데 이런 식의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하시나요? 전문 분들한테? 뭐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지분 관계가 어땠고 저랬고라고 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창업적으로는 저는 금수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처럼 이런 네. 기회를 갖지 못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제가 당장 그쵸. 나가가지고 진짜 기똥찬 아이디어 있으니까 딱 1억만 주십시오 했을 때 절대 안 예, 되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니 그분들이 뭐 이제 지분을 뭐 가져가고 이런 걸 다 네, 차치하더라도 아무래도 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항상 그분들의 이제 조언을 들으면서 뭔가 제가 얻지 못할 인사이트들을 얻으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럼요. 그런 것들이 그 나이 때 얻기에는 쉽지 않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사실 내 전체 인생을 일에다가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 20대를 일에다가 완전히 전력 투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저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좀 필요한 베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네, 그래서 그게 비단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사실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일을 해서 시간을 때우고 급여를 받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사업주한테 판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업가 마인드로 들어가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역량, 서비스 역량이 나는 지금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의 고객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서비스를 지금 팔고 있는 거고 난 지금 이 정도 연봉을 받네? 네. 인 건데 내 서비스 역량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면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사실 계속 테스트해보는 것이 네. 내가 직장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운영체제는 기업가처럼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나와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